끝난 불륜, 그러나 집착은 계속 스토킹에 시달리는 아내. 당신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귀여운 노란 모자 쓰고 있네요. 그날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불륜녀가 우리 준서를 미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불륜은 6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착은 오히려 더 심해졌죠. 협박, 스토킹,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위협. 지금부터 제가 겪은 악몽 같은 시간과 그것을 끝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륜 종료 후 찾아온 평온한 일상. 6개월 전 저는 남편 민호의 불륜을 알게 됐고 통쾌한 복수를 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모든 걸 폭로했죠. 그 후 민호는 회사를 그만뒀고 불륜 상대였던 이지은도 자진 퇴사했어요. 민호는 매일 반성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고 매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받았죠. 3개월이 지나자 저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저녁마다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준서와 함께 놀아주고 저녁 식사도 함께 준비했죠. 주말엔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가자. 그래 준서야. 이번 주말에 가자. 와. 좋아. 준서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민호도 웃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고마워. 기회를 줘서.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노력하는 건 인정해. 알아. 평생 잘할게.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서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참석했죠. 준서 아빠 사진 잘 찍어. 알았어 여보.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준서를 찍었습니다. 준서는 달리기에서 2등을 했어요. 준서야 잘했어. 엄마 봤어? 내가 2등 했어.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운동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응. 나도.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이지은도 우리 삶에서 사라졌고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악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연락, 집착의 시작. 밤 11시쯤이었어요. 준서를 재우고 침실로 들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오늘 운동회 재미있었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운동회? 어떻게 알지? 손이 떨렸어요.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 달리기 2등 했던데요. 귀여웠어요. 누군가 운동회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희를 지켜봤다는 뜻이죠. 이지은? 민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지은이야. 확실해? 번호는 다른데. 문체가 똑같아. 민호도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게. 저는 문자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다른 번호로 또 문자가 왔어요. 차단해봤자 소용없어요.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민호 오빠는 원래 제 사람이었어요. 빼앗아간 건 당신이에요. 다시 돌려주세요. 한숨에 3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내가 전화해 볼게. 민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더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이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싫어요. 오빠는 제 거예요. 그 여자가 빼앗아간 거라고요. 정신 차려. 나 결혼했고 애도 있어.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왜 저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돌아간 거예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만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한다. 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문자가 왔어요. 경찰? 신고해봐요. 전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다르죠.
준서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민호는 저를 안아줬지만 저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협박 메시지와 SNS 공격. 다음 날부터 이지은의 공격은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왔어요. 잘 자고 있어요? 꿈에서 만나요. 오빠 생각하면서 자요. 기괴한 문자들이었습니다. 민호도 문자를 받고 있었어요. 오빠 왜 전화 안 받아요? 보고 싶어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한테 돌아와요. 저희는 번호를 계속 차단했지만 이지은은 새 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낯선 계정이 팔로우 요청을 보냈습니다. LOVEMINHOFOREVER. 프로필 사진은 민호의 뒷모습이었어요. 제가 찍은 적 없는 사진이었죠. 이지은이 찍은 거구나. 팔로우를 거절했지만 그 계정은 제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척하네요. 거짓된 가족. 곧 무너질 거예요. 댓글을 삭제하고 신고했지만 새 계정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하루에 5개씩 계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DM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무슨 일 있어? 응? 왜? 어떤 사람이 나한테 DM 보냈는데 민호 오빠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막 하더라. 그리고 너랑 민호 오빠 사진을 여러 장 보내면서 이상한 말을 해. 무슨 일이야? 진짜 바람 피운 거야? 미연아, 그건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그 사람 차단해. 알았어. 근데 걱정되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지은이 내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하고 있어. 뭐? 이러다 준서 학교 학부모들한테까지 퍼지면 어떡해.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게. 안 돼.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 그럼 어떡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우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아내의 두려움과 가족 걱정.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지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민호 회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민호 씨 계십니까? 누구시죠? 이민호 씨의 옛 동료입니다. 민호의 새 회사 동료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민호 씨, 요즘 이상한 전화 자주 오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스팸 전화 같아요. 민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회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서 학교 앞에 이지은이 나타난 겁니다. 하교 시간 제가 준서를 데리러 갔을 때였어요. 교문 건너편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요.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이지은이었어요. 이지은은 준서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서야, 빨리 와. 준서를 급하게 데리고 차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이지은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지은의 문자였습니다. 준서 노란 모자 귀엽네요. 오늘 학교 잘 다녀왔나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집에 도착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지은이 준서 학교 앞에 나타났어. 뭐? 준서를 쳐다보고 있었어. 이거 정말 위험해. 민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건 스토킹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있어? 문자 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도 준서 데리러 가세요?
제가 대신 데리러 가줄까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과거 관계를 이용한 협박.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메일로 이지은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목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민호와 이지은의 과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준서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 보낼까요? 아니면 당신 직장 동료들에게 보낼까요?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원하는 건 단 하나. 민호 오빠를 저한테 돌려주세요. 72시간 드립니다. 그때까지 답 없으면 모든 곳에 뿌릴 거예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민호에게 메일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 완전히 미쳤어. 어떡해. 준서 학교에 이런 게 퍼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지금 당장?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스토킹과 협박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문자 내역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실제로 위해를 가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아직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학교 앞에 나타났고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하고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가해자 신상 정보 아시나요? 네,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민호가 이지은의 정보를 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또 협박이나 접근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은이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경찰서 갔죠?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제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오빠 동선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싫어요. 오빠가 저한테 돌아올 때까지 절대 안 멈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었어요. 주변인에게까지 퍼지는 불안. 경찰 신고 후에도 이지은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음 날 제 직장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김수진 선생님 택배입니다. 제가 시킨 게 없는데요. 발신자가 이지은이라고 적혀 있네요. 택배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민호와 이지은의 사진이 인화되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당신 직장 동료들에게도 다 보낼 거예요. 민호 오빠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수진 선생님 무슨 택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급하게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은 준서 학교 학부모 단톡방 차례예요. 오늘 밤 자정까지 답 안 주면 바로 보낼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준서 학교에 사진 보낸대. 뭐? 어떡해. 준서가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내가 직접 만나서 끝장을 볼게. 안 돼. 위험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민호는 이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 오빠. 정말요? 응.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좋아요.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민호가 말했어요. 내가 가서 확실하게 정리할게. 혼자 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수진아.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녹음도 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정적 사건 발생, 스토킹 증거 확보. 다음 날 저녁 7시.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주머니엔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 이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갔고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오빠. 이지은이 일어나 민호를 안으려 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만해, 지은아. 왜요? 오빠,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정말 끝이야. 싫어요. 오빠는 제 거예요. 나 결혼했어. 애도 있고. 그 여자랑 헤어지면 되잖아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 돼. 나 수진이 사랑해. 거짓말. 저랑 있을 때 행복해 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이지은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안 돌아오면 저도 오빠도 다 끝장낼 거예요. 지은아, 정신 차려. 민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급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강공원에 칼 든 사람 있어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반포 한강공원 3번 출구 쪽이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5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은 당황하며 칼을 숨겼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관 2명이 달려왔습니다. 저 여자요. 칼 갖고 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이지은을 제압했어요.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가방에서 칼이 나왔습니다. 특수폭행 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이지은은 수갑이 채워졌어요. 오빠, 오빠. 이지은이 울부짖었지만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민호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함께 갔습니다.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분들 지금까지의 피해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문자 협박, 스토킹, SNS 공격, 택배 협박, 그리고 오늘의 칼 위협까지.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민호는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문자 내역, 이메일, 사진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오늘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제출했어요. 경찰관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죄, 특수폭행 예비죄로 구속 기소될 것입니다. 구속이요? 네,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했으니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며칠 후 이지은은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저희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이지은을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피고인 이지은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한번 째려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지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 접근 금지 3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지은은 풀려났지만 3년간 저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어. 응. 정말 긴 싸움이었어. 아내의 단호한 선택과 안전 확보, 가족 회복.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응, 그게 좋겠어. 한 달 후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준서도 전학했죠. 엄마, 새 학교 좋아. 그래? 다행이다. 준서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요. 천천히 해볼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지은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준서와 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같이 사진 찍자. 그래, 우리 아들. 셋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 함께 이겨낸 거야. 앞으로 평생 잘할게.
약속해. 알아. 믿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완전히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에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함께요. 그리고 배웠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끝까지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요. 이지은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가족은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당신과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